초창기에 아주 여러 명 멤버라든지 초창기 임페리얼보다는 조금 늦게지만 저는 비교적 초창기에 애터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좀 넘었고요. 전에는 애터미 하기 전에는 은행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은행원 말고도 몇 가지 이렇게 제가 부업으로 한 일들이 있고요. 제가 뭐 해본 일의 경험을 직업으로 본 데는 꽤 많은 편인데 어쨌든 제가 살면서 가장 오래 어떻게 보면 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애터미하고 그 전에 제가 은행원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스탠다드 차타드 뱅크 옛날 이름은 제일은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행을 해서 한 20년 이상을 은행원 생활을 했고요. 여러분이 이제 맨날 지점장 했다는데 지점장도 조금 더 높은 본사의 팀장까지 하다가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사표를 내고 직업을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직업을 바꿀 때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고 이렇게 직업을 바꾸죠. 당연한 거죠. 이제 요새는 수명이 오래되고 나이가 뭐 60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젊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게 아니고 제 스스로 그냥 은행을 그만두고 직업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은행 잘 다니다가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때는. 예.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 아주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은행을 계속 다니는 것보다 물론 은행을 영원히 다닐 수는 없죠.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좀 더 다닐 수 있었는데 어, 그래도 그만두고 애터미를 하는 게 내 인생에 앞으로 남은 인생에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제 삶에 뭔가 더 좋다면 제 가족들한테도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애터미를 택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그 당시 확신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맞는 걸로 입증이 됐죠. 물론 은행원 생활도 보람은 있지만 지금 퇴직한 제 동기들이나 선배들 거의 지금 후배들도 많이 이제 그만뒀죠. 그래서 생활을 보면 본인들은 뭐 나름 만족하며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별로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너무 지극히 평범한 항상 눈에 돈에 좀 쪼들리면서 물론 뭐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지만 뭐 그것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분들 삶을 보면서 내가 애터미를 택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지금도 이제 옛날에도 제가 그만둘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워낙 은행에서 좀 약간은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애터미보다는 훨씬 은행에서 더 유명했어요. 은행장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꽤나 잘 나가던 은행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만두니까 많이 얘기들을 했고 처음에 제가 그만둘 때는 저 주진환이가 뭔가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가 보다. 어디 뭐 스카웃을 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은행에서 비교적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하는 일을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한국말로는 이제 다단계 비즈니스죠. 하니까 사람들이 사실 깜짝 놀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뒷 얘기들을 했겠죠. 그때는 뭐 좋은 얘기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도 제 얘기를 좀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친구나 동창이나 또 은행에서. 그래서 우연히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너를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진환이가 뭐 애터미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번대 뭐 이런 얘기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다 고 생각을 했는데 부러워한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놀랐어요. 부러워한다고? 예. 그랬더니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럽대? 그랬더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조금씩 본인들이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니까 하진 않아도 이렇게 들은 바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좀 부럽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들이 부러워한다고 해서 제가 기분 좋아하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참 선택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이제 막 애터미를 만나신 분도 계시고 진행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애터미를 만나고 택한 것은 굉장히 아주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계층 이동간 계층 이동이라는 게 이제 말은 멋있지만 이제 서민층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이제 그 얘기죠. 그런 그 잘 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 기회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다 말들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이 맞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뭔가 사다리, 기회, 애텀이라는 기회를 잡은 것은 굉장히 너무나 큰 행운이죠. 행운이고, 그런데 이제 아무리 기회를 잡았어도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더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차라리 몰랐던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터미를 만나신 것은 행운이고 반드시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셔서 이 기회를 살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강의가 맨날 그렇지만 항상 목적은 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사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성공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 들었을 때 좀 머리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맨날 나오면서 골치 아픈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머리가 좀 아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이런 강의를 이제 하냐면은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애토미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 지금까지 듣던 얘기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멤버십을 늘리려면이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은 하나도 골치 아픈 게 없죠. 멤버십을 늘리려면. 그렇죠?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은 싸고 좋은 제품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이 성공할 일이 없어요. 반드시 그 전하는 행동을 통해서 소비자가 늘어나고 또 사업자가 나와야지만 이것이 성공하는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숫자가 늘어서 커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멤버십을 늘린다 그러죠. 소비자와 사업자. 바로 이제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그래도 애터미 하는 사람 자리 잡았다 그러지만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어쨌든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필요한 것만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멤버십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열심히. 늘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근데 거기다 조금 더 붙이면 이제 제대로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좀 막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멤버십을 내려면 여러 가지가 뭐 방법이 있어요.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멤버십을 늘리는데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시스템을 활용한다. 많이 듣던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 두 번째는 공부를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는 많이 듣던 얘기니까 그건 맞는 말인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거 공부하지 말라 그러는데 공부를 하라 그래.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간단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저는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보기는 좀 안 좋은데 참 이게 이런 거 자꾸 목에 이거 아시죠 뭔지 프로폴리스를 계속 뿌려야 돼요. 저처럼 애텀에서 이 프로폴리스를 애용하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사서 한 달에 몇 개씩 사라십니다. 하루에 저걸 뭐 아주 수십 번 이상씩 뿌리니까 안 그러면 목이 좀 아프고요. 물도 마셔야 되고. 제가 요즘은 회사에서 하는 강의를 좀 가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의 제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강당에서 이렇게 세미나 할 때는 물컵을 갖다 놓고 목이 아프면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봐도 뭐 강의하면서 물 마시는 걸 그렇게 이상하게 보진 않죠. 또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모든 시스템이 이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말이 온라인 시스템이지 방송 시스템이에요. 그 현장에 공장에 가서 보시면 그 공장 전체가 다 스튜디오고요. 카메라가 막 수십 대가 돌아가고 방송국은 뭐 저리 가랍니다. 그런 데서 막 거기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장 앞에 또 무대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만 서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다가 물컵 놓고 계속 수그리면서 물 마시고 뭐 이거 뿌리고 이러면 뭐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 나는 이제 앞으로 그런 방송 시스템의 강의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행인 것은 이것도 카메라 시스템으로 방송이지만 이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물을 좀 자주 마셔도 이해를 해주시겠죠? 제가 워낙 이제 이 성대구 기관지가 안 좋은 건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물을 마시는데 제가 이 모습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스템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한다.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건 여러분이 양님이 들으셨으니까 뭐 익숙한 얘기죠. 그런데 시스템을 따라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 애터미 사업을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애터미만 있는 건 아니죠. 아메이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 있는데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이 시스템을 따라하라 이렇게 합니다. 애터미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해? 근데 이게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 회사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시스템을 따라.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왜 시스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스폰서님들이 무조건 시스템대로 하세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무조건 뭐 이유를 묻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유가 있죠. 왜 시스템대로 따라 해야 되는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대로 따라야 되는 이유를 이제 뭐 조금 또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과 방문 판매, 세일즈 마스터의 차이에 대해서 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똑같이 파는 걸로 아는데 사람들이 왜 세일즈 하는데 가면 세일즈 마스터가 아니죠. 세일즈죠. 방문 판매. 세일즈를 가면은 이 시스템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우리처럼. 예. 왜 그럴까? 같은 판매인데 그것은 이게 큰 이유가 있어요. 큰 차이가 뭐냐면 세일즈는 방문 판매는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일입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그래서 잘 파는 사람은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그렇죠? 뭐 가면 뭐 현대자동차 대리점이나 벤츠 가보시면요. 판매 왕 그래서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요. 1년에 뭐 10억씩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판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판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죠. 그게 이제 방문 판매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벌고 못 벌고 온전히 자기 개인한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집단의 힘으로, 팀워크로 하는 일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같은 영업으로 보시면 전혀 안 돼요. 세일즈는 영업이 맞지만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은 영업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팀워크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팀워크로 하다 보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능력이 없는 보통 사람도 팀 안에 들어가면 이 팀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뭔가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개인은 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대체로 팀은 모이면 능력이 생겨요. 일단 모이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직장도 맞들면 낫다. 뭐 갑바치 3명이 제갈공명보다 낫다. 이거 다 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같이 돈도 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분일수록 이런 집단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일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죠. 네트워크 마케팅 말고는. 그렇죠? 다른 일들은 뭐 세일즈 말고도요. 대부분이 제가 다니는 은행들도 그렇고 개인의 힘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버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뭐 의사든 변호사든 얼마 전에 변호사 보니까 변호사란 이 변호사가 요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변호사, 뭐 김현장 같은 선는 1년에 한 사람이 뭐 수백억씩 벌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변호사도 뭐 허다하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이제 차이가 많죠. 그것은 뭐예요? 능력의 차이죠. 어, 사회는 대부분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 사업은 집단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보통 사람들도 집단에 들어오면 그 집단의 힘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단이 모이면 무조건 개인보다 낫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몇 명이 모이면 어떻게 모여도 무조건 나아요. 그것은. 모이면 힘이 더 생기죠. 개인보다는. 물론 개인 중에서 아주 뛰어난 힘을 가진 사람은 그럼 집단의 힘이 아무리 모여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나 뭐 이병철 회장 같은 분들은 워낙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니까 그런 분은 뭐 한 사람이 뭐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빼고 보통 사람들 중에서 약간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뭐 보통 사람을 따진다면 대체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이는 집단의 힘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런 원리로 하는데, 그런데 집단이 모였을 때도 제각각이 활동을 하면 별로 그렇게 집단의 힘이 크게 발휘가 안 돼요. 혼자보다는 낫지만 그 집단이 모였을 때 큰 시너지가 나오지는 않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하나의 목표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럼 엄청난 힘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전자를 오합지졸이라 그러고, 두 번째를 정예병이라 그래요. 그렇죠? 군인들도 모여서 지각각 훈련도 제대로 안 돼갖고 지각각 싸우고 하면은 그걸 오합지졸로서 별로 어, 그렇게 큰 힘을 발휘 못하죠. 그런데 이 병사들을 하나의 훈련으로 이렇게 무장을 시키고 하나의 목표를 주고 정신을 통일시키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정예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터미에서 집단이 모이는데 멤버들이 생겨서 집단이 모이죠. 그럴 때 이 집단을 하나의 통일된 어떤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각각이 제각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생기는데, 그 하나의 통일된 힘으로 모아주는 게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따라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런 시스템들이 유형의 시스템과 무형의 시스템이 있는데, 유형의 시스템은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미팅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이 스폰서 미팅, 오늘 이게 스폰서 미팅입니다. 정숙경 총장님이 하시는 스폰서 미팅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애터미에서는 세미나나 석세스 아카데미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애터미를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스폰서 미팅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사실은 이게 약간 도제 같은 그런 일이거든요. 직접 배우니까 여러분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계속 다녀보면 비전을 보고 거기서도 많이 배우지만 결국 결정적인 건 스폰서들한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스폰서 미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세스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 여러분 굿모닝 애터미 이런 것들을 다 미팅이라고 하는데, 그걸 유형의 미팅이라고 해요. 유형의 시스템. 또 예를 들어서 센터, 그것도 시스템입니다. 유형의 시스템이죠. 그런데 무형의 시스템이 있어요. 무형의 시스템은 뭐냐면 이렇게 존재는 안 보이도 이론적으로 돼 있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성공의 8단계. 우리는 오토 판매사의 길이라고 하는데 원래 제목은 성공의 8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코어, 또 초기 3개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형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어, 오늘은 제가 무형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공의 8단계하고 A코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를 하시되, 성공의 8단계가 뭐냐면 성공도 이런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지 성공한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A코어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핵심 8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좀 내용이 다르죠. 성공의 8단계는 1단계가 꿈과 목표 설정, 2단계가 결단, 3단계가 명단 작성, 4단계가 초대, 올바른 초대라고 원래 돼 있죠. 그 다음에 5번째가 만남, 안남, 그 다음에 초대 만남, 그 다음에 5번째가 사업 설명,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6번째가 후속 관리, 7번째가 뭐예요? 상담, 8번째가 복제,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꿈과 목표예요. 사실은 그 8단계가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명단 작성도 안 하고 보통 만남 초대, 사업 설명부터 먼저 해요. 전화 걸고 애터미 너 들어봤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4번째 단계죠. 근데 1, 2, 3단계, 1단계 꿈과 목표 설정, 2단계가 명단 결단, 3단계가 명단 작성. 근데 이 3단계까지가 생략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성공은 이렇게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이 3단계를 건너뛰어서 4단계를 하면은 성공 못한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사업을 하는 많은 먼저 해본 사람들이 경험으로 나와 있는 검증된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를 잘 지켜서 하시는데, 그 중에서 1단계, 제가 보기에는 꿈과 목표 설정이 9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10%. 왜 그러냐면 꿈과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한 분은 나머지 단계가 굉장히 쉽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꿈과 목표 설정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은 나머지 7단계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꿈과 목표 설정을 인생 시나리오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인생 시나리오를 왜 쓰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냥 꿈업표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종이에다 적고 이렇게 글로 적으면 되는데, 근데 인생 시나리오라는 것은 좀 더 꿈을 명확하게 위해서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그리고 이렇게 거기다가 집, 자동차, 현금, 부모, 자녀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그걸 우리 이제 인생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시나리오는 원래 언제 쓰는 거냐 하면은 영화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드라마를 만들 때. 그렇죠. 우리는 왜 그걸 시나리오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체로 우리의 삶을 하나의 영화로 본다면 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한 편의 드라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맞는 얘기죠. 예. 뭐 멋지게 살든 그렇지 못하든 다 내용을 보면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서 주연이나 스타라기보다는 조연이나 심지어 엑스트라 같이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조연이 아니고 주연으로 내 인생의 스타가 돼서 내가 이 사회 스타가 되고 내가 주연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얘기죠. 애터미에서. 그러면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찍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찍으려면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시나리오가. 그래서 시나리오를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왜? 근데 이제 내가 안 쓰면 뭐 어떻게 되냐? 내가 안 쓰면 써줄 사람이 없죠, 시나리오. 왜 써줄 사람이 없냐면 아무도 나의 성공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있거나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밖에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도 안 쓴다고 하면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영화는 못 찍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시나리오를 써야 되고 그 시나리오를 나밖에 쓸 사람이 없다. 가족들이 써주면 어떠냐? 사실은 가족들조차도요. 어떨 때는 우리들의 성공에 대해서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성공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다면 본인이 가서 좀 알아보고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지. 뭐 이렇게 되지 맞는데 어떤 가족들은 보면 무조건 반대하죠. 그건 뭐냐면 기대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도 그럴진데 뭐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예. 기대 갖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기대를 안 하는데 나마저 나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면 너무 내가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안 됐잖아요. 슬픈 얘기죠. 슬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내가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그 행동이 뭐냐면 시나리오를 쓰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시나리오를 꼭 쓰셔야 돼요. 적어도 나는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시는 거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시나리오를 쓰는 데서. 그게 뭐냐면 시각화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 글로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거기까지 하시면은 점수를 매게 되면 50점이에요. 50점. 왜 50점이냐 하면은 미국의 무슨 대학교에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어.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도 읽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은행 다닐 때부터 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은행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출세했는데도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했냐면 이제 저희 가족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업이 실패하셔갖고 어머니가 이제 저희 삼형제를 제가 장남인데 거의 맡으셔서 이제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원래는 집에서 살림하시고 그림 같은 걸 취미로 그리시던 분이에요. 이제 미술을 전공하시고 제 뒤에 저기 벽에 그림이 하나 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 그림이 저희 어머니가 그리신 그림이고요. 제 방에도 저희 집에도 많아요 그림이. 근데 이분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그야말로 저희가 그 당시에 알거지가 됐었거든요.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에 그냥 앉았어요. 몸 식구가. 저희 아버지는 이제 부도나고 도망가 버리시고 옛날에 구속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장남이고 제가 좀 철이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보고 나는 사회 나가서 반드시 부자가 돼서 내가 어머니 저 고생하신 걸 내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호강이라는 단어도 좀 사치스럽고요. 내가 좀 그 보상을 해드려야 되겠다. 청춘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부업도 해보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부업도 많이 해보고 은행원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은행장이 되면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은행장이 돼도 부자가 못 된다는 걸 제가 이제 40대 초반에 알았어요. 그냥 그건 명예직이고 보람 있는 일이지 부자는 못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부자가 못 되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힘든가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나 해서 막 성공서적도 읽어보고 했는데 그때 꿈에 대해서 이렇게 써있는 책들이 성공서적들이 꿈에 대해서 써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에 시각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꿈과 성공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공과 여러 가지 관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꿈하고 성공과의 관계를 그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답니다. 그죠? 하다못해 복권을 사더라도 꿈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예. 이제 꿈이 없으면 그건 모든 일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꿈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다를까? 꿈이 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 생생하게 비비드하게 맨날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봐야. 굉장히 낮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그걸 글로 쓰잖아요. 그리고 막 목표를 기한을 정하고 글로 쓰면 50%의 성공 확률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시각화. 시각화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집을 원하면 어떤 집을 원하면 그 집의 사진을 가지고 거기다 붙이고 자기가 늘 볼 수 있는 곳에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시각화예요. 책상에만 붙이는 게 아니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붙이고 천장에다도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거의 성공 확률이 100%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저는 이제 시각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하지 않고 글만 쓰는 시나리오는 50점짜리예요. 50점은 점수는 나오지만 60점 미만이면 뭔지 아시죠? 과락이에요, 과락. 그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시각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어떤 타고 싶으시면 그 자동차 사진을 구해서 찍든 구하든 해갖고 벽에다도 붙이고 우선 가장 잘 보는 거죠. 네. 화장실에 앉으면 앞이 보이죠? 거기다 붙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글로 썼잖아요. 그걸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보세요? 그냥 생각은 하죠. 별로 자주 못 볼 거예요. 생각할 때 떠들어 봐야 떠들어 보는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냥 머릿속에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써도 그것이 머릿속에 생각같이 돼갖고요. 10%밖에 성공 확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수시로 보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그 인생샷을 써서 내용을 적어서 수첩에다 적어서 글로 적어서 또 그걸 수시로 봐. 그런 분은 좀 낫죠.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갖다 붙여놓으면요. 이거는 뭐 24시간 보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공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와서 내 모든 몸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게.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니까 여러분이 꼭 따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고 시스템대로 하시는데 오늘은 다른 건 다 여러분이 이미 아신다고 보고 또 혹시 또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시더라도 자세한 시스템에 대한 성공의 8단계에 대한 내용 여러분 스폰서 선생님들이 많이 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시각화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하시고 오늘 당장 여러분이 오늘 하실 일이 바로 그겁니다. 반드시 시각화를 하셔야 돼요. 그때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했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사진 어디서 구해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진. 사진 그 찍으세요 가서 사진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 이렇게 성의가 있다는 건 괜찮으신 거죠. 그렇죠? 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사진을 구하려고 막 애를 쓰신다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휴양지 같은 거 사진 있잖아요. 그 서점에 가시면요. 여행 잡지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여러분이 가시고 싶은 휴양지를 다 사진을 이렇게 해갖고 붙여서요. 그럼 반드시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로얄 마스터 되면 크루즈 가시죠? 크루즈 사진 붙이세요. 그럼 반드시 그분은 로얄 마스터 가서 크루즈 가시게 돼요. 네,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여러분 성공의 8단계에서 꼭 하셔야 되고 두 번째 A코어에서 하나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A코어는 원래 그게 뭐냐면 애터미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8가지 일. 그래서 A코어예요. 코어, 핵심이죠. 그게 뭐냐면 처음에 제품 애용, 그 다음에 미팅 참석, 그 다음에 소비자 전달, 그 다음에 사업자 구축, 다섯 번째가 책 읽기, 여섯 번째 강의 듣기, 일곱 번째가 신뢰 쌓기, 여덟 번째가 상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책에는 조금 순서가 다른데 제가 한 순서가 맞는 거예요. 이게 왜 맞냐면 8가지 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머리가 좋은가 보다. 저런 걸 다 외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머리 별로 안 좋은데 그걸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선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 제품을 써봐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제품 써보시겠죠? 소비자 때.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근데 왜 체험이라고 안 하고 애용이라고 했냐면요. 좀 의미가 달라요. 체험은 뭘 하나 써보는 거고요. 애용은 우리 생활에서 늘상 그걸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죠? 근데 왜 그 일반 소비자 입장은 체험이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A코어는 소비자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A코어를 소비자가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업자죠. 그러니까 사업자는 애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 체험이 아니고 매일매일 내 생활에서 전부 애터미 제품을 쓰는데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냐면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꿈을 이루고 우리 가족들이 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구니까 당연히 애착이 가죠. 애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제품을 써야 되면 코카콜라 저기 뭐 직원들은요 피를 뽑으면 피가 안 나고 콜라가 나온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뭐 피를 뽑으면 뭐가 나오냐? 해모임이 나오나? 아까 보시니까 피 뽑으면 해모임이 나올 수도 있죠. 해모임 성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러분 몸을 만약에 짤순이로 짜시면 애톰이 액만 나와야 돼요. 거기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애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애용을 하시고 저는 애용을 하죠. 저는 어떻게 애용을 하느냐면 보통 저는 이제 애터미 치약으로 이를 닦아요. 제가 애터미 치약 때문에 잇몸이 굉장히 좋아졌죠. 옛날에는 이를 좀 세게 닦으면 피가 났어요. 저는 원래 이를 세게 닦으면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다른 사람 다 그렇겠지. 근데 제가 애터미 치약으로 하고 나서 세게 닦아도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내가 잇몸이 좀 안 좋았었구나 옛날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칫솔질을 세게 해서 피가 나오면 잇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잇몸이 제대로 건강해지면 피가 안 나옵니다. 얼만큼 세게 무슨 바늘로 찌르듯이 막 찌르면 피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죠. 칫솔질을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애터미 치약으로 칫솔을 하면 거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거품을 다 뱉으시죠. 물로 해갖고. 근데 저는 다 삼켜요. 왜냐하면 워낙 제품을 제가 애정하니까 거품조차도 버릴 수가 없다. 다 삼킵니다. 저는. 네. 안 남기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세제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빨래할 때도 쓰지만 주로 주스를 많이 타먹어요. 세제로. 워낙 그건 뭐 정말 빨래하기는 너무 아까운 세제다. 그래서 이제 세제를 주스로 타먹는다. 라고 지금 한 얘기 두 가지는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되고 그만큼 애용하는 마음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애용을 하니까 제품이 너무너무 싸고 좋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궁금증이 생기죠? 이렇게 왜 제품이 싸고 좋을까? 도대체 이 회사는 뭔가? 그리고 뭐 이걸로 뭐 일이 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미팅을 참석해서 들어보시게 돼요. 스폰서가 하는 사업 설명 들어보시게 되고 뭐 세미나도 가보시게 되죠. 그래서 미팅 참석을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제품만 싸고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뭐 소비가 사업이 되고 제품을 쓰는데 캐시백이 돼서 돈을 벌고 이 처음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몇십만 원 버는 것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게. 우리는 너무 5천 10억에 익숙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100만 원 벌어도 엄청 큰 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미팅 참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안 하면 나만 손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비 전달을 하고 사업자 콘택. 세 번째, 네 번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워낙 뭐 내가 열심히 하고 제품이 뒷받침이 되니까 소비자하고 사업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조직이 생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조직 멤버십을 끌고 와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때까지 뭐 그냥 내 할 일만 해왔지 누구를 데리고 뭐 같이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고 리더십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뭔가 변화를 해야 되니까 내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할수 있는 리더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강의를 좋은 책과 좋은 강의를 듣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사람들하고 신뢰를 쌓는 거예요. 실력 있는 스폰서가 되고 그래서 파트너한테 신뢰를 얻고 또 내가 실력이 쌓여서 미래의 소비자나 사업자들한테 내가 신뢰를 얻어서 계속 내 멤버십은 커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겸손한 자세로 항상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담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관제탑하고 교신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비행기가 항상 조종사들이 뭐 조종을 못해서 관제탑하고 연락하는 게 아니죠. 이 비행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나 운전 베테랑이니까 여기 나오는 계기판만 보고 가면 돼. 뭐 그래도 잘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항상 관제탑에 물어봅니다. 제대로 된 조종사는. 그런 것처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상담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기 위해서. 그것이 외우기 쉽죠? 8가지? 그걸 여러분이 이제 하시는데 자,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것은 하나하나 그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A과를 왜 매일매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려요. 왜 매일매일 해야 되냐면요. 이게 임계점과 임계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법칙 중에서. 그게 뭐냐면 어떤 사물이 A에서 B로 가면서 성격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성격이 바뀌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저는 아날로그 세대라서요. 뭐 아까 멋있게 도표를 못하고 종이에다 제가 써봤어요. 이렇게. 자, 요 A에서 이게 거꾸로 나오더라고. 저는 이걸 써갖고 이렇게 비추면 여러분이 똑바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돼요. 옛날 한글 이렇게 썼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썼죠. 그래서 하시면 되죠. 자, A에서 B로 가는데 이 A에서 B로 가는데 성격이 바뀌는 점이 뭐예요? 임계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액체죠. 근데 이걸 끓이죠. 끓이면 기체로 바뀌는데 언제 바뀌어요? 이게 100도 때부터 바뀌어요. 그걸 임계점이라 그래요. 100도 되는 점. 그러면 이 100도가 될 때까지 계속 열량으로 끓여야 되죠. 그걸 임계질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 임계질량이 쌓이지 않으면 임계점을 돌파 못해요. 다시 말해서 물을 10도까지만 해놓고 계속 끓기를 바라고 기체가 되기를 바라면 증발돼서 기체는 좀 될지 모르지만 웬만해서는 그대로 있죠. 그게 이제 임계질량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성공자로 바뀌는 것도 임계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임계점이 되는데 바로 그 임계점에 쌓이려면 임계질량이 쌓여야 되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습관이 뭐냐면 매일매일 어떤 행동을 반복할 때 생기는 걸 습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 습관을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스스로 한다. 주도적으로 한다. 두 번째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한다. 세 번째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 네 번째가 상호이익, 윈윈을 도모한다. 다섯 번째가 경청하고 이해시킨다. 여섯 번째가 시너지를 활용한다. 팀워크를 활용하는 거죠. 일곱 번째가 심신을 단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그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중에 첫 번째, 스스로 한다. 또 목표를 가지고 행동한다. 이것을 하루 이틀 그렇게 했어요. 그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그것을 몇 달, 몇 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습관이 되는 점까지 가는 걸 임계질량이라고 하고 습관이 생긴 점을 임계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임계점을 통과하면 이게 성공하는데 우리 A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다 하루 애용하고 어쩌다 하루 소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임계점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처럼 우리 그 A코어는 거의 습관화 되셔야 돼요. 이 습관으로 매일매일 애용을 하고 매일매일 소비 전달하고 매일매일 책을 읽고 하면은 어느 날 그것이 아니 내 습관이 딱 되잖아요. 습관이 되면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성공자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럼 대략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흔히 오토 판매사를 얘기하는데 오토 판매사는 성공의 첫 단계가 아니고요. 생존의 첫 단계예요. 오토 판매사를 뭐 성공자라고 부르는데 제가 볼 때는 성공자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애텀에서 생존의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데 그 대략 얼마나 걸리냐? 빠르면 6개월, 뭐 늦으면 뭐 2년은 제가 볼 때 안 돼요. 2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1년 정도에 가셔야 돼요. 뭐 지금 뭐 애텀이 통계가 2년이니까 뭐 그렇게 못 가도 뭐 그걸 뭐 위안으로 삼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최소한 옷도 팔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가야 돼요. 소비자를 한 100명에서 200명 만드는데 그걸 뭘 2년을 잡아요. 이 좋은 제품 가지고. 예.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6개월이나 1년에 오토 판매사를 가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6개월에서 1년 만에 임계점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일단 임계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바뀌는 점이 시작이 된 거예요. 1차 임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제대로 된 임계점이냐면요. 로얄 클럽에 들어오셔야 돼요. 연봉 2억 이상이 되는. 우리 저기 저기 뭐야 총장님들 전숙경 총장님 그다음에 뭐 김영길 총장, 장석인 총장 이런 분들이 소위 완전한 임계점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건 대략 얼마 잡으면 되냐?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5년 잡으시면 돼요.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A코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A코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를 아신다면요. 그렇게 기간을 잡고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듣고 들으시고 애터미에 대해서 비전 보려고 들어오셨다가 나가면서 그걸 6개월을 하고 3년을 해야 된다고 난 못해 이러고 그만두시는 분 생길 것 같아요. 오늘 제발 좀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데 아니 무슨 3달하고 6개월에서 부자가 된다면야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제품만 싸고 좋으면 된다 그러지 않았나? 제품이 싸고 좋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건 조건이고 본인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성공은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공은 도구와 노력과 방법의 결합이다.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도구가 있어도 본인의 노력과 제대로 된 방법, 열심히가 아니고 제대로 열심히.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실 거라고 보고 그렇게 특히 여러분이 내가 A코어를 얼마만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분명하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과연 꿈과 목표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성공하는 건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시스템 중에서 시스템을 잘 따라 하시긴 하시는데 여러분이 좀 더 앞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더 잘하시려면 성공의 8단계에서 꿈마우표를 센터에다 붙이세요. 여러분 집에다만 붙이지 마시고요. 센터도 여러분 갖다가 똑같은 사진 갖다 붙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이런 것을 다른 모든 여러분의 스폰서와 파트너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A코어는 어떻게 그러면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하냐. A코어 체크리스트 있죠? 그걸 집에다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센터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거기다 매일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게 8개니까 30일을 하면 240개의 동그라미가 생기죠? 그걸 여러분 6개월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오토하면서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네. 그럼 나는 오늘 전달할 사람 없는데 어떡하냐. 전화로도 하세요. 그러면 전화하는 행동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뭐 1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어쩌다 제가 한번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도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니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애터미에서. 그런데 공부하면 확률이 높아져요.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세상에 공부 안 하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푼돈 버는 일도 공부 다 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지 않고 뭐 공부 안 하고 되는 일은 없다. 예?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는 말은 잊어버리세요. 그 말은. 예? 공부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를 기다리지 마시고 공부를 해서 내 성공의 확률을 높이시는 게 훨씬 낫죠. 예, 그렇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려면요. 100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고 1000만 원을 벌려면 1000시간을 공부를 해야 된대요. 유명한 어떤 분이 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맨날 5천 이러시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을 벌려면 얼마를 공부하셔요? 5천 시간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나눠보세요. 하루 8시간씩 공부하고 도대체 며칠을 해야 되나? 엄청나게 오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하는데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본 지식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역량은 뭐냐? 역량은 능력하고 달라요. 능력은 타고난 재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역량은 재능이 없어도 본인의 훈련과 노력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치를 역량이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능력이 없는데 무슨 내가 공부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이 없는 걸수록 공부를 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역량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때 한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걸 한번 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은 맨 처음에 전달이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리크루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써보고 체험하고 뭐 이제 공과목표 설정하고 명단 작성하고 다 했어요. 저희 사업 준비 단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전달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행동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예. 준비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성공의 8단계에서부터 명단 작성까지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공과목표 설정, 결단, 명단 작성.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초대하면 이제 행동의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전달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전달부터 시작을 해보면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이 후원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파트너가 나오면 후원을 하죠. 그 다음에 그 파트너들과 같이 성장하죠. 그리고 점점 조직이 커지면 관리하게 돼요. 이렇게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이 단계에 따른 당연히 뭐예요? 지식과 역량이 필요한데 조금 더 세분하면 지식은 여러분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지식과 스킬과 자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 중에서 역량은 앞으로 점점 성장해 간다 치고 기본적으로 먼저 갖춰야 될 것들이 뭐냐면 지식과 스킬과 자세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갖추셔야 돼요. 스킬이 뭐냐면 기술이라고 이렇게 흔히 하는데 기술이 아니고요. 조금 그보다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어떤 지식을 여러분이 갖춰야 되면 제품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지식, 애터미 회사에 대한 지식, 시스템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갖추셔야 돼요. 지식입니다.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지식은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팀워크로 하는 일이고 그렇죠. 소비가 사업이 되고
생활비로 황금을 캐는 일이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런 다단계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설명하실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다단계 얘기는 우리 애터미는 그런 회사 아니야. 성질 팍 내면서 제품 싸고 좋은데 어쩌고 그런 얘기 하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사회에 광범위하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런 회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알고 있는데 뭘 모르냐면 그렇지 않은 애터미 회사라는 게 있다는 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맞는 생각이죠. 지금까지 사회의 어떤 그 경험 축적치를 보면 그 생각을 바꿔주는데 제품 싸고 좋아만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지식, 제품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당연히 알아요. 시스템에 대한 지식,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킬은 뭐냐면, 스킬은 문자로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컨택 요령, 명단 작성 요령, 이런 것들이 스킬이에요, 여러분. 명단 작성도 요령이냐? 당연히 요령이 있죠. 기본 요령이 뭐냐면, 명단을 아는 사람을 다 쓰는데, 명단을 여러분이 쓰실 때 가능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아셔야 돼요. 정보를. 그 다음에 직업이 뭐고 나이가 뭐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옛날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취미는 뭐고 식성은 어떻고 가족관계는 어떻고 아이들은 잘 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왜 많이 알아야 되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전달한다는 것은 내 성공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을 관심을 안 가지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고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배려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지어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명단 작성 요령 이런 것들 컨택 요령, 컨택도 요령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생활에 따라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다 달라지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주부 같으면 가서 뭐라 그래요? 가정주부한테 적합한 일이다. 그다음에 뭐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다. 큰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혼자 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한테는 팀워크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컨택을 하실 때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하면 알수록 우리가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령이겠죠. 오늘은 뭐 그런 요령에 대해서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스킬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자세는 뭐냐면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자세죠. 사업을 하는 기본 자세예요. 그 다음에 리더십, 스폰서십, 파트너십, 책 읽는 거 이런 게 다 자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요. 하루아침에 갖출 수는 없지만 지식과 스킬과 자세를 여러분들이 갖춰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뭐 완성이라는 건 없겠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갖춰질수록 여러분의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만 얻는 것들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들은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추면 역량이 생겨요. 역량. 이걸 잘해낼 수 있는 힘이죠. 쉽게 말하면 역량, 잘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 역량을 구분해 보면 아까 그 단계에서 제가 전달하고 후원하고 성장하고 관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역량이 다 달라요. 전달 역량, 후원 역량, 성장 역량, 관리 역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식과 스킬과 자세가 이 내가 그것을 이제 점점 키워나갈수록 나도 이런 역량들이 커져요. 예를 들어서 전달 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 명단 작성 요령, 컨택 요령, 지식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전달 역량이 커져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스킬. 스킬은 뭐예요? 아까 얘기 들었죠, 제가? 대화나 소통하는 기법도 스킬이에요. 스킬.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이렇게 익히면 익힐수록 공부할수록 내 전달 역량은 높아져요.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많이 읽으시면 굉장히 사업에 도움이 되세요.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그야말로 소통 및 대화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법을 읽고 익히시면 전달 역량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후원 역량도 높아져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전달 역량은 그래서 여러분이 명단 작성하는 요령, 명단을 잘 작성하면 작성할수록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은 커지는 거예요.
컨택 요령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많이 할수록 전달 역량은 커집니다. 후원 역량은 아까 같은 이제 스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후원 역량에는 문제 해결 능력, 역량, 소통 역량, 그 다음에 신뢰 형성. 아까 우리가 매일 그 신뢰 쌓기 했잖아요. 그 신뢰 쌓기 A과를 매일매일 신뢰를 쌓으면 내가 후원 역량이 커집니다. 왜 후원 역량이 커지냐면 파트너가 나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 할수록 내 후원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파트너가 나를 신뢰를 안 하면 내 후원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그 후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내 후원 역량을 키워내면서 신뢰, 그 다음에 강의력, 이런 것도 당연히 후원 역량에 들어가죠. 미팅 진행하는 방법, 가서 만나는데 뭘 얘기 될지 모르겠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제품 싸고 좋아 그러고 땡 쳐버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제품 싸고 좋은데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후원 역량이라고 해요. 슬슬 지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시죠? 이거 뭐 도대체 틈에서 무슨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막 하네. 네. 근데 골치가 좀 아프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조금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제품 싸고 좋아만 가지고는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품 싸고 좋아 그것만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해갖고서는요 좀 힘들어요. 여러분 후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 그냥 제품 싸고 좋은데 몰라도 돼. 공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공부 안 해도 성공할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면은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을 후원하고 성장하고 같이 하는데 팀워크를 이루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골치 아파도 골치 아프신 분은 별로 없죠.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거의 150명 이상 168명 들어오셨는데 제가 한 분만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한 분 정도만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나머지 167명은 골치 안 아프시죠? 하나도. 그러니까 재밌게 들으세요. 전달 역량, 후원 역량, 성장 역량. 성장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목표 설정하는 것도 역량이에요. 직급 도전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도 역량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목표 설정도 안 해. 직급 도전 의지도 없어. 그럼 뭐예요? 성장할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이 성장할 일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관리 역량이 이제 그건 조직이 커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폰서십, 리더십, 그다음에 팀워크에 대한 팀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이 관리 역량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식과 스킬, 자세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통해서까지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이렇게 몸에 체득하고 얻다 보면 그 사업을 하는데 단계에 따른 역량이 내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전달 역량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분명히 전달을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후원 역량이 커지면 여러분이 후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역량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 역량이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 역량에 이제 여러분이 전달 후원 이렇게 하시는 역량을 여러분이 알아가시는데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랄까 그걸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이제 본인이 아는 단계가 있고요. 본인이 아는 단계.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이제 나만 아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달할 수 있는 단계. 자기가 아는 걸 이제 전할 수 있는 단계가 와요. 예를 들어서 후원 역량에서 강의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후원 역량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후원 역량에 들어갑니다. 1대1 미팅, 2대1 미팅, 사업 설명하는 거 다 강의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사업 설명을 안 듣는 분들은 아예 본인도 모르는 단계예요. 안 들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오로지 아는 건 제품 싸고 좋아. 이것만 있어. 그러면 본인이 모르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강의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본인이 아는 단계까지 가요. 자,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전달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파트너가 와서 내가 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한테 가서 뭘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필요한데 스폰서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스폰서가 이 전달 역량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 같으면 나가서 본인이 전달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단계 다음에 전달할 수 있는 단계. 전달할 수 있는 단계로 가려면 내가 머릿속에서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자기가 사업 설명하는 교환을 만들어 놓고 핸드폰에 녹음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신 분들은 밖에 나서도 연습할 수 있죠. 근데 그럼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분들은 사람 만났을 때 설명을 잘 못해요. 저희 사업하는 분 중에서요. 이렇게 보시면 많은 분들이 가서 사업 설명하시다 보면은요. 뒤죽박죽 돼갖고 나중에는 본인이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끝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들은 사람들도
도대체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전달 역량하는 그 강의력 자체가 전혀 제가 볼 때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좀 오토 판매사를 처음에 이제 그만둬도 좋지. 물론 맞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벌어도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오토 판매사가 되시면 200만 원을 버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1000만 원을 벌고 싶으시고 또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데 필요한 역량들을 계속 키워나가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슨 어렵거나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뭐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네. 이건 신이 할 일이지. 이런 일들은 없어요. 애터미에는. 그런 건 저기 하버드 같은 데 갔을 때 하는 얘기고요. 애터미에서 이걸 보고 야 이건 뭐 명단 작성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차라리 뭐 사업 때려치지.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전달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뭐냐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 적어도 이제 여러분이 국장 샤론 라즈마 스타 이상 되시고 스타가 마스터 되시면 이제 파트너들이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아유 저도 그 옛날에 뭐 그런 거 몰라도 다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단계가 본인이 아는 단계. 본인이 아는 단계를 가도 공부를 해야죠. 그 다음에 전달할 수 있는 단계는 뭐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는 경험도 필요하고 더 깊이가 생겨야 되겠죠. 예.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런 그 역량의 단계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할 때 따라서 하는 사람, 따라서 하는 사람. 저거는 뭐냐면 그냥 뭐 시키면 따라서는 해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죠. 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분은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따라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셀프 리더가 되죠. 스스로 알아서 해요. 본인이 아는 단계가 완전히 들어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단계가 뭐냐면 인플루언서 리더예요. 리더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 리더라는 거를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리더가 단계 처음에 따라서 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스스로 하는 단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시키지 않아도 해요. 미팅에 오세요. 그럼 따라와요. 근데 미팅에 오라는 얘기 전화 안 해요. 그럼 안 와요. 그건 따라서 하는 단계죠. 근데 미팅에 오라고 전화 안 해도 그냥 와 있어요. 그러면 셀프 리더죠. 스스로 알아서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예요. 그게 전달할 수 있는 단계. 네.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가 인플루언서 리더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그룹 리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집단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그 역량에 따라서 리더십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5천을 버시려면 당연히 그룹 리더까지 가셔야 돼요.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제품 싸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갖고도 5천만 원 벌 수 없나? 그렇게 벌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아까도 얘기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버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확률을 높이시려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조금 정리를 하셔갖고 우리 리더 사장님들이 정리를 해서 좀 라인별로 정리를 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애터미 하시면서 거의 뭐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잘 정리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직급을 가셔야 되는데 직급을 세일즈 마스터에서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고 샤론즈 마스터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거를 우리 그 사원의 그 회사의 창업 이념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생존 속도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생존 속도 균형.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 애터미는 속도감 있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다. 균형은 뭐냐면 뭐 회사와 뭐 납품업체 이런 균형이 잡히게 한다 이런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개인의 사업에 연결시키는 게 생존하고 속도예요.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요 반드시 생존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감 있게 성장을 하셔야 돼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급이라는 것은 왜 가냐면 생존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 가는 게 생존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즈 마스터를 계속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속도감 있게 가셔야 돼요. 천천히 간다는 말은 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간다는 말은 안 하셔야 돼요. 천천히 간다는 것은 내가 뭔가 게을르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왕 갈 수 있는 거라면 빨리 가는 거지. 너무 서두르서 가는 거하고 좀 달라요. 서두른다는 것은 준비도 안 하고 뭘 안 하면서 그냥 마음만 앞서가는 게 서두르는 거고 속도감 있게 간다는 것은 내가 그 준비를 하면서 과정을 다 준비할 걸 하고 맞춰가면서 가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차를 타는데 KTX하고 무궁화하고 똑같은 시간에 출발해요. 그렇죠? 서울역에서 무궁화도 출발하고 KTX 출발해요. 근데 부산은 누가 먼저 가요? KTX가 훨씬 빨리 가죠. 예. 그게 속도라는 거예요, 속도. 그렇죠. 똑같이 애터미 사업을 2021년 1월에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6개월에 또 12월에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어떤 사람은 3년 걸려도 돼요. 어느 쪽이 좋아요? 당연히 일찍 가는 게 좋죠. 속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두르는 거하고 달라요. 속도감 있게 가려면 뭔가를 많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A코어도 매일매일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체크리스트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습관이 될 정도로 하고는 속도감 있게 빨리 갈 수 있죠. 자,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도 역량이 필요해요. 여러분 에이전트에서 세일즈 마스터를 가려면 무슨 역량이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전달 역량이 필요하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빨리 갈 수 있죠.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일즈 마스터에서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달 역량도 당연히 있어야 돼. 계속 컨택을 하니까. 근데 후원 역량이 있어야 돼. 후원 역량. 자, 여기서 사람들이 후원 역량이나 관리 역량이 없어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애터미에서 제품이 싸고 좋은데 왜 사업을 그만두고 안 되는 분이 많으냐? 그 사람만 뭐 이상한 제품을 줬냐? 그건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똑같은 제품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느냐? 바로 역량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사업자가 파트너가 안 나와서 한 명도 안 나와서 그만두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서 차이가 생기냐면 나온 파트너를 어떤 사람은 잘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못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트너만 나오면 들어가 버려. 그것도 그냥 들어가냐고 싸우면서 들어가. 그런 분들은 뭐예요? 후원 역량이나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관리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그랬죠? 역량은 타고난 능력하고 다르다. 그것은 타고난 능력은 없어도 키울 수 있는 게 역량이니까 계속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이러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후원 역량과 관리 역량, 리더십 같은 게 스폰서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맨날 기한을 정하고 그럼 성장 역량이 생기죠. 인생 샤너로도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적긴 적었는데 기한을 안 적어. 언젠가라고 적어놨어요. 언젠가. 천천히. 그러면은 성장 역량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본인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나왔던 파트너들도 그런 스폰서를 믿고 신뢰가 안 쌓이니까 사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에서 파트너 한 명도 안 나와서 사업이 안 되고 그만두는 분은 거의 없다. 제가 볼 때 없어요. 대부분 다 파트너가 나와요. 나왔는데 사라져. 문제는. 한 명이든 우리 두 명만 있으면 돼요. 두 명만 있으면 드라이빙 뎁스로 내려가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두 명만 있으면 돼. 두 명도 안 나와서 그만두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서. 다 나왔는데 사라져서 못하는 거죠. 그 파트너가 못됐어. 아, 걔는 뭐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 일이 아니고 어차피 다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특별히 나만 이상한 사람들이 내 파트너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역량에 따라서는 그 파트너들을 내가 잘 끌고 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숙량, 역량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를 가려면 당연히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관리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리더십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폰서십이. 아니,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그런 뭐, 리더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맨날 집에서 살림하는데 웬 리더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A코어를 여러분이 매일 책을 읽고 강의를, 성공서적을 읽고 좋은 강의를 들으시면요. 여러분이 싫어도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A코어를 매일 하세요. 책을 매일매일 10분씩 읽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좋은 강의 아주 많죠. 여러분 옛날에는 좋은 강의를요. 돈 내고 사서 들었어요. 전부 다 테이프 사고 CD 사고 그렇게 하면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 공짜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공짜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매일매일이죠. 한 달에 30편을 듣고 6개월에 180편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타고나서부터 리더십이라는 건 없어.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제가 이제 이
은행원 생활할 때 은행원은요 조직이 있고 리더라고 하지만 그건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말 안 듣면 잘리는 거죠. 너 회사 나 그만두고 싶어? 사표 낼래? 이렇게 나오면 막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리더십이 뭐 필요 없어요. 그냥 강제로 하는 거예요. 시키면 하는 거죠. 상사가 돼서 나도 그렇게 해왔고. 근데 애텀이 오면 내가 월급 주는 게 아니니까 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본인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오합지졸이 되고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뭔가 정예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조직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는 리더십이 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아는 분들이 아니야 주진아는 원래 리더십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과거 전적을 잘 아시는 분들은 왜요? 어떻게 리더십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6년 동안 반장을 했대. 회장이라 그러죠. 그 리더십이 원래 있는 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순수히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왜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옛날에 국민학교를 했어요. 6년 동안 반장, 요즘 회장이라 그러죠. 회장을 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애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인데 일요일 당연히 안 가지만 6일이잖아요. 근데 6일 동안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4일 동안 갔어요. 2부제를 해갖고 이게 일주일에 4일씩밖에 못 가요. 학생들이 너무 많고 교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4일씩을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일주일에 6일씩 가신 분이에요. 6일씩.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는 몰라도 저희 어머니를 다 알아요. 저희 어머니 덕분에 제가 6년 동안 반장을 했다니까요. 회장을 했어요. 예. 안 시킬 수가 없어 선생님들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저 리더십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어쨌든 제가 리더십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카네기 센터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서 리더십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리더십이 없으니까 이거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필요하지. 저도 오직하면 거기 갔겠어요. 제가 이제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사업은 성공을 해야 되겠고. 갔더니 거금 제가 꽤 많은 돈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거의 300만 원 정도를 낸 것 같아요. 제가 제 돈을 냈는데 제가 3개월인가 이렇게 배웠나? 제가 뭐 그래요. 나와서 기억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가자 싸우자 팔자. 맨날 그것만 하다 온 것 같아요. 나가자 싸우자 팔자. 무슨 이게 도대체 리더십이 아니고 세일즈 마스터 양성인데 세일즈 마스터 양성도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유치한 나가자 싸우자 팔자. 거기다 조금 바꾸면 아자아자까지 붙이면 아주 금상첨화지 이제 완전히. 예? 그 리더십 센터 그런 데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근데 제가 야 리더십은커녕 뭐 이거 도대체 어쨌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강의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 센터 뭐 돈 비싸게 돈 주고 갈 필요도 없어요. 코비 센터도 있어요. 스티븐 코비 박사. 근데 거기 다 말짱. 제가 볼 때 비슷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들일 필요 없이 그렇게 하시면 리더십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세일즈 샤론 호즈 마스터 갈 때까지도 벌써 이제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기 시작하면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가려면 더 필요하죠. 왜 리더십이 필요하냐면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나온 그 파트너들을 잘 이끌고 가셔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여기에 뭐 우리 전수경 총장님이나 장성희 총장님 같이 능력 있는 분이 나와서 스폰서가 필요가 없어. 알아서 다 하셔 그냥. 그 총장까지 가. 그럼 여러분 괜히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맨날 운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 보통 사람들도 같이 성공을 해야 되니까 제가 당연히 뭐예요? 리더십이 필요하고 성장 역량, 관리 역량이 필요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공부를 해야 된다. 1,000만 원을 벌려면 1,000시간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냐면 지식과 스킬과 자세를 내가 익히고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익히면 내가 역량이 생기는데 우리 사업을 할 때 잘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역량. 잘해낼 수 있는 힘. 양이라는 것은 크기죠. 그러니까 힘이 크기죠.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면은 맨 처음에 전달 역량, 후원 역량, 성장 역량, 관리 역량 이런 것들을 내가 키워야 된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런 역량들이 더 커져야 되고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어떤 좋은 방법들은 여러분이 A코어 중에 책이나 강의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어려운 게 없죠. 그걸 A코어를 난 반드시 매일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커져요. 그 역량이. 쉽습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직급 성장을 못한다면 직급 성장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될까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아, 우리 파트너가 신통치 않아서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보통 사람들인데도 다 여기서 임페리얼까지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못난 파트너라 하더라도 뭐 여기에 올라가신 분들보다 못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애터미에서 제가 잘난 사람은 아닌데요.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저한테 스피치나 강의를
많이 시켰어요. 많이. 좀 유달리 많이 시켰어요. 예. 자꾸 주진아리를 무대에 올려라. 그 왜 자꾸 그렇게 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자꾸 시키냐 그랬더니 여기 애터미에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밥 먹고 살다 온 사람이 주진아밖에 없으니까 초기죠. 초기에. 자꾸 시켜서 올라가서 좀 그걸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사람 도움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올라갔는데요. 어느 날부터 올라가기가 싫어졌어요. 왜 올라가기가 싫어졌냐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강의를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반응이 안 좋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 반응이 좋은 사람이 많은데 이 반응이 좋으려면 어떤 경우냐면요. 올라가서 제가 신용불량 납니다. 그럼 박수를 엄청 치는 거예요. 막 사람들 너무 좋아요. 강의 내용도 필요 없어. 일단 그 말 하면 벌써 이제 9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10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10번. 그러면 그냥 우레야 같은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은행 지점장입니다. 그러면 너 잘났다고 아무 별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하기가 싫어졌어요. 나중에.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애터미에 지금 성공하신 분들의 초창기 모습이 대부분 신용불량자 아니면 뭐 망하고 전부 그냥 뭐 밥 먹을 돈도 없고 세상에 제가 처음에 나왔는데 스폰서하고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보고 먼저 밥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갔어요. 근데 밥을 다 먹고 나는데 일어나지가 않아. 얘기도 다 했고 이제 그래서 가야 돼 저는 다시 회사로 가야 되고. 근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할 얘기가 더 있나 기다려봤어요. 근데 안 일어나 아무 얘기도 안 해. 가시죠. 그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점심값 낼 돈이 없었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 제가 내고 나왔죠. 그러니까 밥을 먹자 그랬는데 돈이 없어. 예? 그 돈 2만 원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2만 원도 아니야. 뭐 7천 원인가 뭐 8천 원짜리 먹었는데. 그렇게 다 어려웠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무슨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을 거고 다 비슷비슷하죠. 뭐 우리들이 다 똑같아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는 뭐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은 타고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물론 개 중에는 뭐 운이 좀 좋은 사람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은 대부분 다 이 애터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만큼 되는데 사업이 안 되는 경우라는 게 이제 제가 바로 직급 성장을 못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극복해야 될 게 뭘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하고 비슷해요. 자, 우선 내가 성장이 안 되고 직급을 못 가고 한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람한테로 본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 자신하고 내 파트너, 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자신한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목표의식 결여. 내가 목표의식이 없어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 직급을 가겠다는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러면 이게 벌써 잘 안 되는 거죠. 성장 역량이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행동력이 부족해요. 맨날 말은 하고 뭐 이거 5천씩을 하는데 실제 행동은 별로 안 해. 내 자신이. 그 다음에 자신감이 또 결여되어 있어요. 뭐 와서 얘기는 하지만 열심히 뭐 미팅도 가고 하지만은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될까? 안 될까?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확신이 없고. 이러면 당연히 성장의 벽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이 또 결여되어 있어요. 생전책이라고는 한 페이지도 안 읽고 강의도 안 들어. 그냥 듣는 것도 건성으로 듣고. 예. 그러면 당연히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겠죠. 그 자신한테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팀의 경우에는요. 팀 자체가 팀워크가 부족한 경우 있어요. 스폰서가 직급을 가는데 이 팀원 중에 사람들이 가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기적이기도 하거나 아니면 신뢰관계가 안 쌓여 있거나 뭐 이런 분들. 예. 그 다음에 팀 자체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 역량이 부족한 건 뭐냐면 바로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서 오합지졸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라는데 꿈과목표 설정도 하라 그러면 건성으로 그냥 적고, 예. 그 다음에 A코드 하라 그러면 뭐 동그라미 치는데 뭐 한 달에 180개를 해야 되는데 18개밖에 안 돼 있고 이러면 팀 역량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당연히 올라갈 수도 없고 성장하기도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그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목표의식 결여, 행동력 부족, 자신감 결여, 리더십 결여, 팀워크 부족, 팀 역량 부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을 역량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예. 그렇게 하면 되느냐? 되죠. 됩니다. 예. 왜? 아까도 그랬잖아요. 인계 질량이 쌓여서 인계점을 넘어서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역량을 키우고 공부를 하고 A과를 하면은 인계 질량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인계점을 통과하게 돼서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을 끓이는데 100도까지 계속 끓여요. 그러면 안 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반드시 끓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불을 올려도 안 끓더라. 그런 물은 없습니다, 세상에. 자연의 이치가 그래요. 그런데 내가 불을 켰다, 껐다, 켰다, 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A코 봐도. 예를 들어서 물을 20도까지 올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꺼. 10도까지 또 떨어지죠. 또 켜. 이렇게 하면 부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내지 5년 걸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포기만 안 하면 성공한다. 그 말은 제가 볼 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말대로 하시면 안 돼요. 뭘 포기만 안 하면 성공해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하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고. KTX를 타고 부산을 가야지 무궁화호를 타고서 밤새도록 해갖고서는 무슨 뭐 남들 기차 다 지나가는데 맨날 역마다 서 있고 그런 거 왜 해요? 예? 포기만 안 하면 성공한다는 말은 앞으로 잊어버리세요. 예. 그건 제가 볼 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바람직한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비행기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다 책에서 있는 얘기인데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뜨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이륙점을 임계점이라고 봐요. 뭐냐면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달릴 때는 그냥 땅 위를 굴러다니는 자동차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비행기가. 그런데 이렇게 비행기 가다가 떠요. 그럼 이게 뜨는 순간 땅 위를 굴러다니는 기계가 아니고 새가 되는 거예요. 땅 위를 굴러가는 기계일 때는 활주로 끝까지밖에 못 가요. 이 비행기가. 그런데 뜨면 어떻게 돼요? 새가 돼서 전 세계 어디를 가고 우주까지도 가요. 요새는. 그래서 이 이륙점을 임계점이라고 비행기가 성격이 바뀐 거예요. 임계점이. 그런데 이 이륙을 하려면 350km 속도가 되고 양력을 얻을 때까지 줄기차게 달려야 돼요. 그래서 조종사가 어저께 술 한잔 마셨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100km로 떠보자. 밤새 100km로 가봐야 뜨질 못해요. 그 다음에 가다가 쓰다가 가다가 서다요. 그럼 못 뜨죠.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원래 이 임계점과 임계질량이라는 개념은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 입증돼서 그걸 많이 공식으로 활용하는데 그리고 우리 사업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습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다 입증이 돼 있죠, 그게. 그런데 보세요. 스스로 한다. 셀프 리더죠. 그 다음에 목표를 가지고 행동한다.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죠. 우리 성공 8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 늘 애터미에 전념해서 한다는 거예요. 부업으로 하든 전업으로 하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죠. 쓸데없는 잡짓을 안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던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몰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 윈윈. 항상 팀워크가 좋은 팀워크를 키우기 위해서 리더십을 키우고 하니까 상호 이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경청하고, 시너지를 활용하고, 심신을 개발한다. 심신을 개발하는데 뭐예요? 마음과 몸을 개발하는 거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아까 해모임 막 드시대. 그럼 몸과 마음을 개발하고 있죠. 이게 그 습관이 딱 애터미에 맞는 습관인데 문제는 그것이 6개월, 1년, 2년이 돼서 습관이 쌓여야지만 임계 질량이 쌓이고 임계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이거는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도 성공할 수 있지만 그건 요행수일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반드시 이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서 말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워낙 이게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복잡하게 느끼는 거지 내용을 보면 복잡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복잡한 게 없어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석세스 아카데미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경우가 좀 제법 많이 있었어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그런데 지금은 이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게 이제 그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도 옆에 없는데 줌에다가 또 앉혀놓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겠냐. 그럼 누군가가 1대1로 후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1대1로 후원하는데 그 후원할 사람이 역량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이 효과가 안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시대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가 나오면 옛날같이 앉혀만 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직접 붙어서 후원을 해서 팀워크를 해서 성공해야 되는 이런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옛날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역량 키우시고 그런데 미리 지레 그냥 막 안 듣던 얘기니까 막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럴 필요 전혀 없다. 내용을 가만히 적어놓은 걸 다시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냥 적당히 하던 거를 좀 제대로 시스템대로 제대로 한다.
이런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스템을 제대로 하시면요, 이것들을 다 갖춰진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제대로, A쿼를 제대로 하시고 성공의 8단계를 제대로 하시면 거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따라하는 단계였다면 앞으로 내가 이제 그냥 따라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달하고 내 그룹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사업자로 바뀌어가야 되는 때다. 지금이 이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얘기 들으면서 제가 늘 강의 드리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도 이렇게 좀 오늘은 저 자신도 좀 말하는데 힘들어요. 정리가 잘 안 되고 한데 어쨌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에 대해서만 좀 얘기 드리면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20대 때 이미 집이 망해갖고 늘 힘들었어요. 그냥 뭐 하자 늘 돈 때문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 돼갖고 취직한 다음부터는 뭐 보세요. 돈 벌어서 집 사야죠, 결혼해야죠, 부모님 모셔야죠, 그 다음에 동생들 도와줘야죠. 뭐 이러니까 거의 뭐 제가 제 인생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즐겁다 이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은 흔히 그 20대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고요, 고난기였어요. 고난기 그때가. 고난기. 근데 황금기가 언제 왔냐? 지금이 저는 황금기예요. 나이가 이제 60이 훨씬 넘어서 이제부터 제가 황금기예요. 제가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거를 어머니한테 다 해드리고 저희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나고 저도 그렇게 행복하죠. 그 다음에 뭐 제 나름대로 또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요즘은 골프도 제가 이제 다시 치고 거의 이제 애터미하면서 10년 동안 안 쳤는데 골프 다시 치고 운동 삼아서도 치고 또 친구들 만나면 제가 밥도 사고 뭐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아주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제가 스포츠카도 한 대 살까 한 70대 정도 돼갖고 곧 70이 되지만은 그런 생각돼서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애터미를 만나서 정말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한테도 똑같은 이런 기회가 다 주어지셨는데 정말 이 기회를 살려서 꼭 성공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그 전숙경 총장님, 그 다음에 김윤 총장님, 우리 그 이민숙 본부장님, 김양수 본부장 이런 분들이 크라운 클럽에 들어오셔갖고 무대에 오르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 자신이 저는 원래 제 꿈이 이거예요. 이게 무슨 직급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냥 돈으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이제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다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